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유니테크노입니다. 유니테크노는 2000년 설립돼서 201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차량의 배터리셀 케이스 및 엔진과 차량의 윈도우 및 와이퍼용 모터 부품,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용 모터 부품 및 조립, 미션용 모터 부품 등 차량의 구동 및 전장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터류의 부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 DY 오토, S&T 모티브, 델파이 파워트레인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매출 비중이 높아진 배터리셀 케이스는 전기 자동차 시장 성장과 함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차량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의 핵심 부품인 모터는 기존 유압 장비에서 모터류로 급속히 전환돼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승용 차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98억 원, 영업이익 74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했는데 유형자산 양수입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 사들인 겁니다. 형태가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토지, 건물, 기기장치, 비품, 공구와 기구 이런 형태가 있는 자산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입니다. 자산의 구분은 토지 및 건물입니다. 자산명은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 소재입니다. 양수 금액은 자기 자본의 13.6%에 해당되는 174억 원입니다. 양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신설해서 배터리 생산 설비와 제품의 크기로 인한 공간의 확보 그리고 부품 모듈화를 위한 생산 설비의 증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친환경차 부품 시장에 대비하고자 한다. 양수의 영향은 매출 및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수 예정일자는 5월 12일 날 계약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오는 11월 10날 등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부산도시공사고요. 거래 대금 지급은 계약금을 5월 10일 어제 17억 지급을 했고 11월 10날 157억 원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외부 평가에 관련된 사항인데 주요 자산 양수의 10% 부분은 반드시 이 회계의 용역 평가를 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죠. 부산광역시에서 부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분양받은 것은 증발공 규정에 따라서 이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면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내용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잔금 지급일 이후에 등기 예정일은 잔금 예정일을 기점으로 좀 기재했다. 추후 일정과 관련돼서는 변동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유니테크노가 생산 설비도 증설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수 목적이 친환경차 부품 시장 대비 목적이었거든요. 대표님, 그럼 이 회사가 진행하는 친환경차 부품 사업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현황도 현황인데 오늘자로 지금 공시가 지금 하나 나와 있거든요. 네네. 지금 5월 13일자 유니테크노 분기 보고서가 좀 나와 있는데 실적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2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2022년도 1분기 실적은 176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매출액이 좀 감소했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억 7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금번에는 16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번 20억 올해는 14억 3,900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소폭 좀 감소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즉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의 매출액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의 감소
당기 순이익에 좀 감소가 있었다. 즉 1분기에는 실적이 비교적 지난해보다는 좀 좋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라인을 좀 보면 전체 자동차용 부품들 삼성 SDI 그리고 S&T 모티브, DI 오토 등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분기 비교치이기 때문에 지난해 연간 비교치와는 비교 대상으로 보는 건 좀 적절치는 않죠. 그런데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 매출 추정치를 보면 오히려 매출액은 좀 증가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근본 1분기에도 그래도 소폭 성장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지금 1분기 실적은 어찌됐든 간에 매출액은 좀 감소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2분기의 어떤 기조 효과가 좀 매우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지금 매출 포지션 잠깐 보더라도 올해 1분기 매출액의 전체 비중은 제품 매출에서 82.2%, 2021년도에 제품 매출 포지션 비율이 84.1%인데 상품 매출이 오히려 좀 증가됐다는 것은 제품 매출의 인식, 제품 매출 부분의 매출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유니테크노 분기 보고서까지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 사업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친환경차 부품 시장 이 대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현황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 보유하고 있는 이 사업군, 제품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회사는 자동차의 배터리 셀 케이스 그리고 엔진과 자동차의 다양한 구동을 담당하는 모터류의 부품 제조 그리고 파워 트레인용 플라스틱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예요. 배터리를 보호하는 셀 케이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구동을 영위하는 모터 부품, 그리고 세 번째 이 파워 트레인용 플라스틱 부품입니다. 세 가지 부품 부분인데 이 회사 지금 시장에서 좀 제일 우호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배터리 셀 기술입니다. 네네. 지금 삼성 SDI에 이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어떤 비중 확대가 좀 지속돼 나간다면 이 배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셀 케이스의 어떤 판매 호조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인데 유니테크노가 지금 현재 사업 부분은 내연기관 차량에 들어가는 이 모터형 부품류들이 좀 상당수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앞으로 내연기관 차는 사라질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롭게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관련됐던 내연기관 차에 소요됐던 부품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제 폐업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관련 소요 부품을 고도화하거나 전기차 부품 또는 차량 경량화 관련 부품으로 이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는데 유니테크노는 이런 관점에서 빠르게 좀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친환경 관련 매출 비중이 2020년도 기준에 한 22%에 좀 소요가 됐었는데 2017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22배가 좀 성장했다는 거죠. 지금 빠르게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지금 이 차량 경량화의 핵심인 플라스틱 사출 부품이거든요. 네네. 이게 안전성을 좀 더 이 담보하는 요건을 좀 가져간다면 이 기술력을 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 교보증권 리포트에서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 기술이 경량화 부품의 제격인 어떤 이 제작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 다만 이 부품업체의 매출 하락과 단가의 요인이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전기차량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면 이런 우려감들 좀 상쇄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이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자동차 업황이 그래도 악화된 상황 속에서 회사는 다음 미래 먹거리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 SDI의 주요 협력사고요. 주력 사업인 배터리 셀 케이스의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 리비안 수혜주로도 엮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는 뭐 테슬라 관련주에도 한번 엮였었고, 뭐 리비안 수혜주로 좀 엮였는데 이 네네. 이유는 삼성 SDI가 리비안에 관련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의 배터리 셀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는 이 유니테크노가 이 관련된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가 된다면 오히려 이에 따른 실적 증가 추세를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로 사실 좀 부각된 바가 있었는데 2022년도 기준에서 이 배터리 양산 매출이 전체 한 186억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내후년까지 어떻게 좀 변모할 것인가 확장세를 좀 더 보고 싶은데 오늘 본 이 1분기 보고서에는 사실 뭐 비교표가 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반기 실적에서는 조금 더 비교 대상의 어떤
지표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반기 보고서에서 좀 더 정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1분기 기점에서는 실적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품 매출군의 실적은 감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셀 케이스의 매출이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후속 보도나 회사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 미국의 이 공장을 좀 설립하고 있는데 삼성 SDI의 어떤 공장 선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정 부지에 따른 역할이 유니테크노도 이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반기 보고서에서 좀 확인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전망 좀 더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25%의 신장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실적 기조 효과를 좀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좀 소폭의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2분기에 반영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해 나간다면 오히려 뭐 이에 따른 어떤 의무는 사라지게 된 셈인데 어찌됐든 2021년도의 실적은 25%의 영업 신장을 기록한 만큼 이미 회사는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하고 있다고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8,830원 1.2%의 상승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이 성장 관점에서 차량 경량화 소재의 어떤 사용 용처는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른 어떤 실적 반영 효과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현재보다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답은 하나입니다. 실적을 수반하는 수밖에 없어요. 작년 8월 30날 15,900원 신고가 좀 갱신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상승폭을 좀 더 이 부분이죠. 상승폭을 지금 반납한 흐름의 형태에서 지금 현 구간 조정 구간에서 좀 박스권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그림인데 형국인데 저는 사실상 지금 모아가는 전략 관점에서는 지금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 이 구간이죠. 주가의 어떤 급등락에 따른 변동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0원대는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관점에서는 동 구간이 이탈되지 않다면 지속해서 보유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자, 요 구간으로 봤는데 7,400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400원, 7,400원에서 8,000원, 7,400원에서 8,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성장세와 더불어서 실적의 증감 추이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테크노 일단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7,400원에서 8,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성장세와 그리고 실적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유니테크노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투비소프트입니다. 투비소프트는 2000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및 HTML5 기반의 프레임워크 넥사크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넥사크로 플랫폼은 기존 기능 및 성능을 보강해서 PC 및 모바일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제품으로 국내 약 4천여 개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고요. UI 그리고 UX 분야 국내 1위의 시장 점유 제품입니다. 투비소프트는 2018년 9월 바이오 신약 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비바이오 신약 종속 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5억 원, 영업 손실 64억 원, 당기 순손실 20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222.5%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2.3%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활동 제한에 대한 매출 감소와 경상 비용의 증가, 종속기업 실적 감소로 적자 구조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달 저희가 4월 28일 날 투비소프트 좀 다뤄드렸었는데 사실 4월 27일 회사 자본 감소 10대 1 감자, 무상 감자를 결정했었죠. 이에 따라서 어제 임총이 있었는데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이었습니다. 임시주총회를 개최했는데 이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결의사항입니다. 제1호 의안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은 찬성 의결 정족수의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지금 뭐냐면 부결, 자본 감소를 승인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찬성 의결 정족수의 부족, 찬성 의결 정족수의 부족.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전체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다는 것인지 또는 반대를 한 것인지 이 표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보면 찬성에 의한 의결 정족수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자본 감소 승인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지금 이 자본 감소 요건은 특별 결의 요건입니다. 이사 선임안 건은 보통 결의라고 해서 25%의 참여, 25% 중에 과반 찬성이 있다면 네. 이사 선임 요건은 충족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호 의안의 경우는 3분의 2죠. 특별 결의는 여기서 3분의 2, 66.67%가 참여해야 되고 여기서 과반이 찬성해야만 동안건이 가결될 수 있는데 우선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자본 감소는 부결됐다라고 좀 밝혔고 이에 따라서 회사 감자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감자 결정의 철회. 주요 내용은요. 자본 감소 결정입니다. 철회 사유입니다. 당사는 2022년 4월 27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자본 감소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5월 12일 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표결 결과 1호 의안 자본 감소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서 본 감자 결정은 철회됐다. 주총에서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10대 1의 감자가 무산이 된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제가 우리 앵커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네네. 감자 결정이 철회가 됐습니다. 공시 번복 사유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벌점 이슈가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공시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감자 결정이 처리됐으면 지금 불성실 공시 법인까지 지정된 상태에서 네. 이 부분도 위험한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만 좀 따지면 이건 회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공시 번복의 사유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부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회사 의사결정 수립 과정에서 사실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제를 한 거거든요. 네. 자본 감소는 임시주총에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했다는 점. 자, 이 점 때문에 불성실 공시 요건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투비소프트가 감자를 철회했는데 한편으론 사실 다행이구나 싶다가도 이미 하락한 주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받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너진 신뢰를 좀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주가가 지금 감자 발표하고 난 이후 4월 28일 날 최저주가가 지금 892원까지 좀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뭐 거의 한가 비슷하게까지 주가 좀 급락을 좀 해주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난리가 좀 났었던 상황인데 네네. 지금 이게 너무나 빠른 시간에 임시주총에서 갑자기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회사가 과연 의도를 했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본 감소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회사는 당시에 감자를 결정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었죠. 지금 이 부분이 결손금 보전이라는 목적은 맞는데 네. 감자를 굳이 해야 되는 정말 상황이냐. 자본 잠식, 전액 자본 잠식 상태도 아니고 차라리 자금을 잘 조달하면 될 텐데 이게 자본 감소를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자, 이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가 중요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감자가 부결될 수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총에서는 뭐 최종적으로 부결이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사라진 셈인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양상은 그럼 감자 결정을 이번에 철회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회사의 어떤 방침이 꺾어진 것인가? 자,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다시금 어떤 회사의 어떤 의결권들이 좀 더 보장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감자 결정을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으로 지금 모든 게 소멸됐다기보다는 회사의 의중과 향후 의도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이에 따른 어떤 주가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도 됐고 이게 네네. 사실상 우려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주가를 매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금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또 수반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감자 결정이 처리됐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2.9% 상승한 1,200원대 주가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감자 전에 감자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대량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자 철회가 있기도 전에 또 대량 거래가 있었어요. 즉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내다 팔고 싸게 걷어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금융감독 쪽에서 금융당국에서 오히려 좀 디테일하게 이 관계는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감자의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다시 감자를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이 재무구조 개선을 감자의 이유로 들었었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감자를 철회하면은 이 결손금 어떻게 줄일 생각일까요? 네, 결손금이라는 게 사실상 갑자기 딱 생긴 어떤 회사의 누적 손실이 아니라 네네. 결손금은 회사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축적이 된 겁니다. 결손금이 뭐 10년, 20년 쌓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 회계에 손을 놓은 지는 좀 돼가지고 네. 제 기억에 누적 결손금의 어떤 처리 연한 기간이 아마 7년이 지날되면 이제 소멸이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5년 아니면 좀 7년일 텐데 누적 결손금은 일정 기간에서는 어떤 상세가 좀 되면서 지금 누적 결손금이 많다고 감자를 결정한다. 이것은 사실상 뭐 어떤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한다라는 공식은 좀 잘못된 겁니다. 회사가 자본 잠식이 있거나 정확한 회사 자본 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자를 하는 건데 요즘은 주식수의 어떤 효율화 관점에서도 감자를 추진하는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게 대주주의 어떤 의사 결정이지만 반대로는 대주주의 어떤 이해관계에 좀 부합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좀 분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고 지금 결손금에 대한 어떤 보전 조치가 없었다면은 회사는 자금 조달도 하면 됩니다. 자금 조달해서 자본 확충을 좀 더 해나가도 그 부분도 분명 좀 중요한 부분인데 회사의 주식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10대 1의 감자를 좀 결정했고 추정컨대 지금 투비소프트는 사실상 향후 감자 일정을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결손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해결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자 철회 같은 경우는 뭐 공시 번복의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이전 공시에 대해서 뭐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등 좀 계속해서 공시 번복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회사가 좀 공시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5월 4일자에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가 좀 있었는데 공시 번복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모두 철회를 하면서 지금 공시 번복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좀 예고돼 있었죠. 지금 현재 회사가 부과된 공시 벌점은 7점인데 만약에 8점을 초과된다면 15점이 되는 셈이거든요. 좀 여기 기타 사항이 나와 있죠.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동안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누계 벌점 전체가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어. 과거에는 사실상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공시 벌점에 대한 또 추가 사유가 좀 발생됐을 때 네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이 좀 됐었는데 지금 이 공시 규정이 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점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으로 인해서 8점을 받게 된다면 15점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자, 심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철회에 관련돼서 회사는 이에 따른 어떤 소명을 할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준다면 15점 미만으로 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컸던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뭐 녹록치는 않았던 상황이죠. 특히 투비소프트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좀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이 새로운 어떤 새로운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잘 어필이 된다면 8점 미만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을 좀 부과받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회사의 소명에 따라서 이제 그 향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 사업 부문의 전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회사의 지금 이 누적 손실 상태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매출액도 3.1%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222.5%가 좀 감소했고 단기 순손실은 22.3%가 감소하면서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실현하고 있죠. 오늘 1분기 보고서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잠깐 좀 감사 보고서 잠깐 볼까요? 네. 자, 3월 25일자 감사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근 4-5년도 영업 손실 관점에서는 2020년도에 흑자 기조를 유지해줬기 때문에 최근 4년간 영업 손실에 관련된 리스크는 현재는 없는 셈인데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직전 사업년도와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될 수 있는 최근 3-4업년도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이미 2020년도에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이죠. 자, 이 효과 때문에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고 이후에 네네.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의 어떤 외형을 좀 달리하는 자금 확충 방안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근데 투비소프트 지금 감자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단기 낙폭 과대가 좀 심했어요. 4월 28일 날 892원의 낙폭 구간을 좀 형성해 줬지만 사실상 감자의 시작 일로부터 자 시작 지점은 여기라고 본다면 1,500원대에서 지금 전체를 회복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구간만큼의 어떤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회사의 어떤 감자 기조가 완전 철회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고 회사의 어떤 결손금의 어떤 이 결손 보전을 위한 목적이 아직 어떤 방향으로 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언제든지 수반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이 지금 지지 구간은 자, 요 구간인데 1,180원. 1,18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1,180원이 이탈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감자 리스크도 우리가 좀 염두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18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1,18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 기조가 아직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측의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메디앙스입니다. 메디앙스는 1979년 설립돼서 199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0년 1월 보령 메디앙스에서 메디앙스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화장품, 의약품, 완구류, 의류 제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 토털 문화기업으로 임상의과학적인 제품을 공급하며 닥터아도, B&B 등의 제품 브랜드와 유아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716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8%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메디앙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차례 다뤄드린 이력이 좀 있었는데 자, 이제 9분응선을 넘었고 사실상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장 유지 결정에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언급드렸고 이에 따라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메디앙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의 제외 결정. 메디앙스 2022년도 4월 7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해서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5월 13일 오늘부터 주권의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고, 이에 따라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좀 해제가 됐습니다. 2022년도 5월 13일부터 주권 거래가 재개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던 메디앙스. 그래도 일단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은데요. 회사는 감사 보고서 및 반기 보고서의 의견 부적정 한정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다가올 반기 보고서 제출에도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최근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금 사실상 2020년도에 감사 의견 거절, 2021년도에 반기 검토 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좀 받으면서 이 주권 거래 정지 기간에 주권 거래 정지 기간 중에 사실상 이 거래지기가 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좀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 회사는 다른 어떤 횡령과 배임 요건이 아니었고 재고 자산에 관련된 이슈가 최대의 어떤 난제였는데 이 부분을 잘 소명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감사 보고서를 보면 연결 기준 재무제표의 직전 사업년도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는데 최종 의견은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감사 의견과 관련이 없는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역시 적정 의견과 미해당 그리고 감사 의견과 관련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역시 미기재. 지금 내부 통제 비적정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양호한 재무 수치를 좀 검증받았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 잠식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당해 사업년도와 2021년도 반기에도 자본 잠식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최근 3, 4업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영업 손실 부분도 지금 2020년도에만 2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 전전 사업년도 흑자 기조 그리고 2021년도 역시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좀 이 재무의 어떤 성장세도 좀 완연하게 좀 잘 가져온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실적 살펴보면 이제 매출이 26%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유아용품 전문 업체잖아요. 그렇다면 이 출산율 하락에 따른 좀 주요 사업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부분도 사실상 많은 의견들이 좀 있는데 잠깐 사업보고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정문서가 있어서 이 회사의 전체 매출 포지션을 보면 지금 모자생활이라고 불리는 사업 부분과 패션 사업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영유아 용품과 그다음에 영유아 의료용품, 자, 이 두 가지 파트로 좀 구분이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스킨케어의 유아용품에 관련된 매출 부분은 오히려 좀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적인 부분은 수출 실적이 좀 크게 증가했죠.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실적치인데 지금 제품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2019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3배, 거의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좀 이뤄냈고요. 내수 시장에서는 크게 좀 변동 추세는 없습니다. 전체 누계치의 경우에는 363억 그리고 560억 원, 2021년도에는 571억을 좀 기록해주면서 수출 실적이 좀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 상품 부분도 그런데 여기 완구 상품 부분은 좀 매출 추이가 좀 크게 감소하고 있죠. 179억에 육박했던 이 완구 사업 부분이 전체적인 2021년도에 34억 원에 좀 불과했어요. 즉 해외 수출 부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 상품과 관련된 완구 발효기에 관련된 상품 부분의 매출 감소 요인이 최근의 실적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7억 9천만 원, 9억 9천만 원, 8억 9천만 원 큰 폭의 증감 효과가 2020년 대비해서 좀 미비하다는 거죠. 패션 부분은 오히려 130억, 108억, 110억. 전체 매출 증감 추이가 크게 훼손됐다라고 좀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상품 부분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 1억 2,800만 원, 4,200만 원. 전체 누계치에서는 지금 970억, 그다음에 710억, 715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금 감소 효과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상품 부분의 완구 발육 상품에 그리고 상품 부분의 패션 부분에 매출 감소 요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실상 메디앙스의 주력은 완구에 관련된 어떤 발육 상품, 유아용품에 관련된 완구류가 아니라 제품, 그다음에 이제 스킨케어의 이 유아 애기들 바르는 이제 로션, 네. 그다음에 뭐 소독제 이런 스킨케어 외 제품들의 어떤 매출 확장이 오히려 좀 더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2019년도에 대비해서는 스킨케어 쪽 관련된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이 축소 방향이 사실상 손실을 수반하는 사업을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손실을 수반하는 사업 부문을 좀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해외 부분의 매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도 좀 매출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누게치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293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수출이 257억입니다. 2021년도에는 301억 원의 수출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좀 보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수는 감소하고 있었는데 전체 누계치를 좀 차지하고요. 스킨케어의 매출 신장은 거의 뭐 2배 이상의 신장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이 스킨케어 제품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품 부분에 대한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매출 감소 효과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주력인 이 스킨케어와 이 패션 사업인 이 쇼콜라, 이 의료 사업, 유아용품의 의료 사업 부분을 좀 더 치중하는 흐름으로 집중되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제 원래 27%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 8.96%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마음 졸이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메디앙스 사실상 오랜 기간의 주권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금 상장 유지 결정을 좀 했는데 그해 한 2개월,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감사 의견의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다시금 의견 거절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의 뭐 1년 반 만에 다시금 상장 유지 결정이 좀 되면서 보유자 오랫동안 보유했던 관점에서는 거의 한 4년 가까이 보유를 한 셈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메디앙스 사업의 어떤 구조 정리를 좀 잘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 봅니다. 오늘 거래량을 보면 전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가 1,180만 주인데 오늘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는 한 45% 이상 육박하는 500만 주의 거래량을 좀 수반했다는 겁니다. 최고 상승 주가가 27%까지 좀 급등했던 과정에서 4년간의 이 억눌렸던 이 투자 수익을 좀 실현했다라기보다는 현금화에 오히려 좀 이 많은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보는데 메디앙스는 이를 시점으로 해서 사실상 이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의 실적 증감치를 당당하게 좀 입증해야 되는 숙제를 좀 안게 되는 셈이고 다행인 상황들은 사실 이 중국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 메디앙스가 오히려 코로나19 봉쇄령이 해제됨으로써 적극적인 중국향 매출 비중을 수반한다면 2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차트를 지금 보면 6,810원이기 때문에 뭐 비교식 차트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잠깐 사이에 보면 이 회사의 주가는 거래 정지 전 주가 평균 주가를 좀 보면 지금 14,000원대 있었고 그 다음에 11,000원대 있었던 주가인데 지금 주가의 구간적으로 보면 8,100원을 이제 막 주권 거래 이전의 주가로 회귀한 수준인 8,100원까지는 좀 회복하려면 좀 아직도 좀 바닥 형태에 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실적 수반을 지금 이전 지표와 좀 비교하는 것이 좀 잘못되었지만 현재부터 써가는 추세라면 오히려 가격 조정 이후에 실적 회복 관점에서 매수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는가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메디앙스 일단 8,100원대까지는 좀 회복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현금화에 대한 그런 많은 물량이 좀 오늘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증감치를 입증하는 것이 회사 측에서는 또 가장 중요해 보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